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3주째가 되는 날 눈 밑에 하안검 성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사진을 수술 전후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회복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여주시는 분은 피부도 얇고 물론 탄력은 없으시지만 피부도 얇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술 후 2주째, 3주째지만 외관상의 그 자연스러워지는 회복은 굉장히 빨라 보이십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이 2주째냐, 3주째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이런 회복 경과 과정은요, 이렇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빨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개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가 좀 두껍냐, 덜 두껍냐, 또는 뭐 지성 피부냐, 건성 피부냐, 또 이전에 뭐 얼굴에 뭐 야매 주사나 필러 주사나 지방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 등 다양한 피부의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회복이 좀 달라 보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수술의 효과가 굉장히 빨라 보이시는 분입니다. 다만 피부에 탄력이 굉장히 없으셔서 피부에 탄력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잡아다닐 때 늘어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양이 많으면 또 위로 당기거나 이렇게 뒤로 당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당길 때 옆으로 당겼을 때는 사실 눈 쪽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얼굴이라는 게 처질 때 뭐 귀 앞에서 입꼬리로 처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항상 이 턱선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밀어 올릴 때 이 아래쪽에 턱선만 보고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밀어 올렸을 때는 아래쪽의 효과만 보지 마시고요. 위쪽에 피부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몰려 있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왜 수술 후에 3주나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시간이 됐을 때 눈 밑에 수술을 하안검 성형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 눈꼬리 쪽에 피부가 이렇게 위로 당겨 올라가니까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수술 후 3주째에 오셔가지고 이 눈꼬리 쪽에 올라가는 것을 좀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상 효과가 이 눈 밑에도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3주째 오셔서 하안검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오신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쇼트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영상 실질적인 환자가 이렇게 느려보고 또 수술 후에 느려보고 수술 전에 느려보고 그걸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쇼트에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당연히 2주째는 이렇게 늘어난 살이 양이 많으면 더 많이 당겨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눈꼬리 쪽이나 이런 데 변화 또 입꼬리에서 약간의 그 당겨지는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색해 보이는 2주째 모습을 보고 이 수술이 뭐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해주시면 좋은데 뭐 칼기가 됐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처지는 게 많으니까 올리는 양을 더 많이 쭉 당겨 올려서 이 눈꼬리가 올라가 보였고 2주째요. 그런 사진을 동영상을 보시고 수술 받으신 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 좀 안 좋은 글, 헤이트풀 코멘트, 즉 말해서 악플이라나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여기 나오신 분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술 후 3주째 이제 눈 밑에 이걸 수술을 하시러 오시는 날 촬영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수술 전의 사진을 보시면요. 굉장히 주름이 많으시고 이 볼에서도 많이 주름이 많으시고 많이 처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얼굴이 처질 때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 처지느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져요. 이 아래쪽에 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목에서 나타나고, 정말 많이 처지게 되면 이 목의 목젖, 여기 있죠, 아담스 애플이랑 목젖도 좀 불투명하게 보여요. 여기서 수술한 이후에 보면은 이 살이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겨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볼륨감 있는 살들이 많이 줄어들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볼륨감 있는 살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쪽은 수술 후 3주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에서도 보면 이렇게 목젖이 이렇게 살이 흘러내려고 그러면 이 목젖이 좀 불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곳이 이 목의 피부들이 막 이쪽 상방으로, 그다음에 측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이 목젖도 수술한 이후에 깔끔하니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볼이 굉장히 좀 더 부드럽게 보이죠. 물론 이제 수술 후 3주째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효과를 완전히 말할 수는 없어요. 대개 수술 오고 나면 6개월 이전에는, 최소한 6개월 이전에는 이 수술 부위 안에 속살이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데, 그 전에는 여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살들이 전체가 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느낌이 와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약간 이렇게 매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 후에도 얼굴 피부가 약간 매끄럽지는 않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속살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구축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현상이 오는데, 뭐 2달, 3달, 6달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속 안에 살들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변화가면서 얼굴 살도 수술하지 않았던 부위와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개월 정도만 돼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 이런데 모습을 한번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보시고요. 좀 더 가까이서 얼굴 피부를 그럼 당겨 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 피부를 쭉 당겼더니 이렇게 많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3개월째는 수술 전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좀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얼굴살이 막 처져 내려오면 목살도 처져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목젖 톡 튀어나온 데가 이것도 불분명해 보여요. 근데 목의 피부도 쫙 당기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담스 애플이라는 이것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탄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수술을 볼 때는 수술을 막 해놓고 나면 얼굴 인상이 수술 전에 비해서 좀 어색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굴에 이제 이런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당겨질 때 이런 피부가 이렇게 많이 늘어지면 당기는 양도 여기서 이쪽으로 엄청나게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당기지 않겠어요? 당기면 어떠느냐? 여기가 당겨 올라가면서 이 눈꼬리에 요 아래쪽에 눈 밑으로 해서 눈꼬리 끝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 피부가 위로 당겨가는 거죠. 이렇게 아래 피부가 당겨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피부가 쭉 올라가니까 눈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그런 어색함,
그런 어색함이 이제 되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꼬리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색함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피부가 쭉 당겨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수술하기 전에 6개월 전에 뭐 1년 전에 눈 밑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했던 하안검 눈 밑에 수술은 그냥 이렇게 처진 것에 대한 눈밑 수술이고 그다음에 안면 거상을 하고 나서 이 눈 밑에 수술은 이렇게 쭉 당기면 이쪽 부위에 눈꼬리 쪽에 피부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눈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 했는데도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상의 전체적인 효과도 상승 효과를 주고 그다음에 이 눈꼬리 올라가는 그 기간도 짧게 해주고 그러니까 눈꼬리가 올라가는 불편함의 회복 기간을 짧게 해주거나 빨리 눈꼬리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쭉 올려놓은 이렇게 쭉 밀어 당겼을 때 이 눈꼬리가 올라가는 피부 아래 피부를 잘라주는 것이 수술 후에 보기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하는 마음적인 그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또는 그 속상함 이런 거를 그 시기를 빨리 축소할 수 있거나 빨리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술 후 3주째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의 수술 전후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쪽에는 이 정도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면 많이 당겨주는 것이 좋죠. 만약에 안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당겨줄 때는 그 얼굴에 맞을 정도로 다만 여기에서 피부가 죽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당겨주고 최대한 당김으로 인해서 눈꼬리 피부도 같이 당겨 올라가는 것은 하안검 성형으로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안면 거상의 효과도 정면에서 보여지는 효과도 빨리 교정할 수 있고 눈꼬리 올라가는 것도 빨리 이렇게 불편함을 빨리 교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눈꼬리 성형을 눈 밑에 성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이렇게 반대쪽에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늘어나는 게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쪽에서 늘어나는 정도는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렇게 뭐 팔자나 뭐 메리오네트 라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술 전과 후에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환자분 분 스스로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뭐 좋게는 얘기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해 놨던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봤을 때는 이런 그 환자의 원래 모습에 대한 이런데 원래 모습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했을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질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괜히 뭐 눈꼬리가 어떻게 변했다 뭐 입 있는 데가 조금 뭐 어색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이 이쪽에서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눈꼬리 피부도 같이 밀려 올라가서 생긴 것이지 수술이 제대로 되면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은 빠르면 2, 3주 아니면 늦어도 3개월 이내는 이렇게 눈 밑에를 수술해 주는 것이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빨리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구나.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이지 여기 중심 부위 이쪽으로는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눈 밑을 해줌으로써 정면에서 보여지는 거상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오는구나 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눈 밑에 수술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 밑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주름이라든가 처진 정도가 수술 전에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정도 그럼으로 해서 나타나는 팔자나 마리오네트 라인 변화, 그 다음에 반대측도 똑같은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수술을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런 모습이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런데 처지면서 깊어진 이런 라인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유의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술 전후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에서 거상으로 인해서 젊어져 보이는 효과 이런 것을 한번 수술 전과 후를 보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분께서는 일단은 피부가 얇으셔요.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고 두 번째로 그 얼굴이 이렇게 지성 피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사가는 상처도 굉장히 깔끔하게 빠리빠리 나으셨던 분으로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날 제가 눈 밑에 성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눈 밑에 성형이 이미 교정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술 전후 사진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멀리 지방에 계시니까 이 이후에 아마 오시기는 상당히 힘들거나 아니면 10달 정도 되셔서도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손을 봐줘야 되는 경우가 눈 밑에서 이쪽에서 당겨 올려지는 볼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눈꼬리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눈꼬리 때문에 이렇게 교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3주 빠르면 2주째도 계셨어요. 그리고 10달이나 또는 1년 정도 되셨을 때는 이 측면 두피에서 아마 이렇게 교정해주는 수술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오시라 그래요. 그거는 흉터나 탈모가 아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런 곳에서 이런 처져 내려온 것에 대한 통통함, 그 다음에 팔자가 깊어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젖 있는 데서 여기 불분명하게 보여지는 목젖. 왜 이게 처져 내려오면 목살도 다 아래로 다 처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이런 변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변화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굴 피부를 당겼을 때 이런 변화들이 수술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변해갔다. 그래서 수술 전과 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반대쪽이네요.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를 이렇게 보시면 얼굴 살도 이렇게 좀 많이 처져 내려온 듯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골도 깊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가 오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턱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아까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주름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처져 내려온 게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가 많이 좀 나타난 모습이었죠. 그러면 수술 전과 이렇게 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처진 곳과 그 다음에 팔자 이런 처진 곳과 팔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마 이런 데는 말할 것 없고요. 이런 모습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턱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자라든가 이쪽도 턱선이라 팔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변화 이런 거 보시고요. 반대쪽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쪽에 이렇게 처져 내려온 살들 팔자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 주름 그 다음에 목에서 보면 목젖이 튀어나온 것이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좀 더 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가 좀 더 깔끔하니 이렇게 변하고요. 당겼을 때 피부가 쭉 늘어난 듯한 그런 모습도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훨씬 더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고요. 그러면 전과 후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 후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죠. 뭐 신경 손상이라든가 과다 출혈이라든가 또는 출혈로 인해서 뭐 그 피주머니 표수를 단다든가 또는 또는 염증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수술은 의사에 따라서 다르길 수도 있고 또 염증 같은 경우는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수술은 수술하면서 출혈이 없게 수술을 해야만이 이 수술 부위 안에 살을 층을 나눌 때 쉬운 얘기로 포를 뜰 때 그 신경과 혈관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피가 나온 상태에서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잘하는 그런 수술을 하면 결과도 좋다는 거. 다만 수술을 올바로 하고 제대로 탁 당겨놨을 때가 처음에는 더 어색하다는 거. 왜 그러냐? 처음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게 수술에서 이 사람이 늘어나는 범위, 당겨지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5cm가 당겨져야 되는데 그냥 수술이 제대로 안 돼서 1cm만 당겨 놓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너무 한두 달 이내에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수술이 대충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사진을 다시 한번 수술 전과 후를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대로 리뷰해 보시고 이거는 수술 후에 3주 모습이고 눈 밑에 눈꼬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여기 안면 거상의 정면의 효과에 대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눈밑 성형을 하기 전에 3주째 찍었다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동일 장소라는 거는 요 뒤에 보면 백그라운드 여기 보면은 제 진료실에서 그냥 벽에다가 스크린 하나 내려놓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스튜디오나 이런 것을 찍은 사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장을 따로 하거나 포토샵을 한 사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3주째는 저 정도 모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또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자라든가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도 중심으로도 보고 이마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면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각각 피부를 당겼을 때 얼마나 이분이 살결이 많이 늘어나는가 수술 이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수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다만 이 안면 거상이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사치적인 수술로만 생각하기는 조금 과한 얘기다라는 것을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사연들이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 연세 들으셔서 재혼하시는 분들 또 물론 이제 나이 드셔서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적지만 그냥 나이가
둘 다 찾아보니까 신혼인데, 재혼이 아니고요. 신혼인데 본인이 좀 얼굴이 처져서 좀 더 젊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냥 특히 어머니 연세들,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얼굴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해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목걸이도 한번 안 해봤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싫더라. 왜 얼굴이 처져 내려오니까 그 자체가 우울해 보이고, 또 내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에서 참 삶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지고, 그런 말씀을 꽤 하셔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시면 나중에 3주든 한 달이든 오실 때는 목걸이도 옛날에 장롱 속에 넣어놨던 것도 차고 오시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빌미로 제가 이렇게 그 상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큰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거고요. 제가 수술을 진행했던 과정을 단계별로 디자인부터 해갖고 단계별로 뭐 속 안에서는 어느 정도 넓이로 얼만큼 속살을 텄고, 그 다음에 스마스라고 한 것은 뭐고, 뭐 그러면 피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또 이렇게 살결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쪽에서 보이는 건 스마스고, 또 아래쪽에 길게 보이는 목 쪽 저 깊은 쪽에는 목의 근육이고, 그런데 그 크기를 어느 정도 떠 올렸고, 그 다음에 그걸 당겨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당겨 올렸더니 그게 여분에 당겨서 나머지 잘라내는 양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봉합을 하고 꿰맸을 때 귀 모양은 얼마나 예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7, 80장 이상 되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또는 그 뭐 동영상도 필요하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촬영을 해놨던 자료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 여기 동영상 아래에 보면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하는 수술의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물론 본인의 핸드폰, 환자의 핸드폰이라든가 카톡 메시지로 넣어드리는데, 이거는 수술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또 환자는 또 수술했던 의사에 대한 신뢰감, 정말해서 본인의 수술을 어떻게 했다는 거, 꿰매놓고 나서 뭐 안에는 보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진행 과정을 다 이렇게 자료로서 환자한테까지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수술한 의사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이 안심할 수 있고, 또 회복 경과 과정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은 그거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했지만 한 최소 6개월은 성형에서의 그 한의물처럼 좀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성형외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런 객관적인 기록과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자료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합니다. 이 카페를 공유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께 다 이렇게 자료를 넣어드리겠는데, 그렇게 넣어드린 그 자료를 받았을 때 그 핸드폰으로 수술한 이후에도 계속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저는 제가 확인하는 순간에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술은 의사와도 직접적인 소통이다 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카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진 자료를 다 넣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술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그 양도 꽤 됩니다. 그러면은 카페에서 보실 수 있는 수술 전후 사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부터 귀